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백신 접종 후 열이 나거나 통증을 경험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다며 백신 휴가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관련 부처는 백신 휴가제 제도와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인파가 몰려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던 더현대 서울 백화점에 대해 정부가 매장 이용자 수를 30% 줄이기로 했습니다. 신속 대응팀을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반복 위반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혈전 논란이 일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가 접종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세계보건기구의 확인 전까지 백신 사용을 유보했습니다. 유럽 각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을 중단하는 가운데 유럽의약품청이 오는 18일 특별회의를 열고 백신의 처리 방침을 결정합니다. 미국은 4월 승인을 목표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자료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을 덮친 최악의 황사가 유입되면서 전국이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수도권의 황사 관측에 이어 충청과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았습니다. 날씨학 개론에서 올봄 첫 황사와 미세먼지 상황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최근 인파가 몰려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있었던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백화점이 매장 이용객을 지난 주말 대비 30%로 감축하기로 하는 등 백화점과 쇼핑몰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기초단체장 등과 함께 회의를 열어 수도권의 환자 수를 200명대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공원과 백화점, 도매시장 등 봄철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 30곳을 지정해 17일부터 2주간 매장 내 줄서기와 휴식시간 종업원 담소 방지 등 방역 수칙을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더현대 서울백화점은 고객 수 제한과 함께 주차와 승강기 탑승 인원, 실내 환기 횟수 등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또 최근 집단 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목욕 장업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해 역학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18일 만에 누적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16일 0시 기준으로 백신 누적 접종자가 총 60만 2,15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2, 3월 우선 접종 대상자의 76%가 1차 접종을 마쳤고 국내 인구 대비 접종률은 1.25% 수준입니다. 전체 접종자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은 57만 5천여 명, 화이자 백신을 맞은 사람은 2만 6,800여 명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백신 휴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의 제도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백신 접종 후 정상적인 면역 반응으로 열이 나거나 통증을 경험하는 사례가 상당수 보고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재확산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여러 지표가 좋지 못하다며 다음 주까지 불씨를 끄지 못하면 4차 유행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이 보도한 바이넥스 사태를 계기로 제약사 관리 감독을 맡은 식약처의 책임을 묻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식약처는 한 제약사를 사흘에 걸쳐 정기 감사하고도 불법 제조를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약사 비보존이 불법 의약품 제조로 일부 품목에 대해 판매 중단 조치를 당한 건 지난 12일. 이보다 사흘 앞서 식약처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비보존 공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직원들 몇이 들어갔어요? 3년마다 이뤄지는 정기 감사로 사흘간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불법 제조를 눈치채지 못한 식약처. 감사 마지막 날 비보존을 취재하고 있던 기자와의 통화 내용입니다.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모른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비보존은 없나요? 네, 제가 내부를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처음 들어서 이거를. 5시간 뒤 취재진이 다시 묻자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겠다고 말합니다. 마침 저희 경위청에서 정기 약사 감시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어요. 심지어 제약사 측은
정기 감사를 하루 앞두고 유선으로 식약처에 불법 제조 사실을 알렸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에 자진 신고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시점이 언제예요? 저희가 강의상 부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자진회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바이넥스도 식약처의 정기 감사를 큰 문제 없이 통과했습니다. 식약처 정기 감사를 통해 바이넥스가 받은 공장 적합 판정서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19년까지 모두 6번이나 감사를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감사 한 달 전에 일정을 업체 측에 미리 통보해주는 방식도 한몫했습니다. 일단 감사 날짜가 정해지면 하도 오래된 간행이니까 다들 관리자부터 알아요. 별지부터 일단 우리 정리하고. 지난 10년간 식약처가 사후조사를 통해 불법 의약품 제조를 적발한 건수는 0건. YTN 보도 이후 전국 위탁 생산시설 33곳을 대상으로 벌이는 긴급 특별 점검 역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계속 안전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만큼 올라왔다라는 걸 자랑해왔는데 지금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 봤을 때는 이 GMP 인스펙션이 실효성이 거의 없는 수준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식약처 감시도 강화하겠다며 법률 보완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물건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 채널 라이브 커머스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라이브 커머스의 상품 속의 4건 중 1건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훈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거 근데 좋은 게 얘는 가슴이 커져요. 붓기 완화랑 붓기 감소가 팩트죠, 여러분. 화장품을 소개하면서 뱃살이 빠진다고 강조하는 판매자. 일반 가공품일 뿐인데 마치 특정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듯 제품을 설명합니다. 우리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성 질환에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노폐물을 빼주는 마사지기부터 노화를 막아주는 석류즙까지 모두 시청자와 소통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 채널 라이브 커머스에서 방송된 겁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하거나 자료도 없이 최저가 표현을 사용하는 등 일부 방송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라이브 커머스 업체 5곳의 방송 120개를 분석해봤더니 방송 4건 중 1건인 30건에서 거짓이나 과장된 표현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식품표시 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46.7%로 가장 많았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심의를 받지 않고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10명 중 8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가 당국의 규제를 받는 TV 홈쇼핑과 유사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비스 만족도 면에서 소비자들은 상품 가격과 할인, 상담의 편의성 등 9개 항목에서 라이브 커머스가 더 만족스럽다고 답했지만 교환과 환불, 배송 면에서는 TV 홈쇼핑의 만족도가 더 높았습니다. 소비자원은 라이브 커머스 판매자의 광고 관련 법규 교육이 필요하고 법규 미준수 판매자에 대한 신고 기능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정부가 다음 달 시작하는 2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2분기부터는 어떤 사람이 또 어떤 백신을 맞게 될지 오늘 이 시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신 접종이 지난달 말에 시작이 됐고 지금은 일단 1차 접종 대상자가 접종 중인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2분기에는 어떤 분들이 백신을 맞게 되는 건가요? 네, 정부가 발표한 2분기 접종 계획에는 우선 75세 이상 고령층이 포함된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예.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4월 첫째 주 75세 이상 어르신 약 364만 명이 2분기에 가장 먼저 백신을 맞습니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맞을 백신은 화이자 백신입니다. 예. 이 방역 당국은 2분기에 가장 빨리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을 지역사회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먼저 접종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또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읍면동 담당자가 접종 여부에 대한 동의를 받는 절차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만 65세 이상 가운데서 75세 미만, 그러니까 65세부터 74세까지의 어르신 약 494만 명을 대상으로 5월 말에서 6월 백신 접종이 또 시작이 되는데요. 예. 이분들은 전국에 지정된 10,000개의 위탁 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됩니다. 네. 네.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맞게 될 화이자 백신의 경우 알려진 바와 같이 극저온에서 유통해야 한다는 그 까다로운 조건이 있잖아요. 이런 점을 보완할 대책도 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화이자 백신은 보관과 유통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이나 뭐 이런 데서 방문해서 접종하는 데 좀 제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때문에 정부는 이 지역 예방접종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접종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또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뭐 접종을 위한 온라인 예약이 여의치 않고 혹은 또 거동이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 단위에서 접종을 위한 뭐 등록이나 이동, 귀가와 같은 전 단계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이 방역 당국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예방접종센터를 통한 접종을 하기 위해서 행안부와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접종 계획을 현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접종상의 좀 어려움과 접근성의 한계는 있지만 안전하게 접종을 하기 위해서 지역 예방접종센터를 통해 화이자 백신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걸로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방접종센터를 4월 중에는 140개소, 6월 중에는 69개소를 추가적으로 단계적으로 개소해서 7월까지는 총 254개소의 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네, 예방접종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번거로운 단계들을 모두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자, 그런데 원래 3분기 백신 접종 대상자였는데 2분기로 앞당겨서 백신을 맞게 되는 분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학교와 돌봄 공간 그리고 특정 이 만성 질환자 등인데요. 특히 장애 아동을 돌보는 돌봄 종사자나 보건교사 등에 대한 접종이 2분기로 당겨졌고요. 이 정부는 감염이 될 위험이 큰 그런 학생들을 주로 돌보는 시간이 많은 교사들을 중심으로 접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고요. 네. 또 이 밖에 노인이나 장애인, 노숙인 시설 등 이 집단 감염의 위험이 큰 거주 이용 시설의 이용자와 종사자 그리고 의료인들에 대한 접종을 확대해서 2분기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제 만성 질환자 가운데서 투석 환자와 중증 호흡기 질환자만 2분기 접종 대상자로 포함이 됐습니다. 정부는 2분기 국민 1,200만 명에 대한 백신 접종을 마무리하겠다라는 목표를 함께 제시했는데요. 이 방역 당국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상반기에 접종을 하는 고위험군의 어르신들과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개인 단위의 보호 목적과 시설 단위의 보호 목적이라는 걸 이제 주로 목적으로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접종률이 굉장히 높아지면 특히 중증으로 가시는 확진자나 또 사망으로 이어지는 확진자를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 저희 접종 목표의 최우선은 이런 65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을 완료하고 그리고 또 그 고위험군들을 돌보는 종사자와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접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접종을 진행하고 집단 면역 수준까지를 이룰 수 있는 네, 정부의 2분기 접종 계획을 종합해보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접종이 이루어지는 3분기 전에 최대한 감염 취약자를 선별해서 이들에 대한 접종을 마무리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부가 2, 3월에 요양병원, 시설 그리고 병원 등의 접종률이 74%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2분기 접종에 대한 준비도 꼼꼼히 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신규 확진자 발생이 줄지 않는다는 점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최근 확진자 발생은 하루 평균 400명대로 좀 정체된 모습인데요. 특히 국내 발생 양상은 전체 유행의 한 7, 80%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수도권 특별 방역 대책을 내놨는데요. 서울시는 우선 공원이나 백화점, 쇼핑몰 등 밀집 시설 30개 곳을 지정해서 이번 달까지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집중 관리 시설에서는 매장 내 줄서기나 휴식 시간에 담소를 나누는 행위 등에 대한 점검이 함께 진행됩니다. 또 최근 하루 수십만 명이 찾아서 이 논란을 빚었던 서울 영등포구의 한 백화점에 대한 보안 조치도 설명했는데요. 매장 이용 고객 수를 30% 수준으로 제한하고 주말 2부제, 무료 주차 혜택을 중지하는 등의 밀집도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네, 저도 이 백화점은 한번 들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좀 우려스럽긴 했었는데 이번에 잘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원과 교습소 등 그 기존의 취약 시설에 대한 점검도 강화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시는 새학기를 맞아서 학원과 교습소, 스터디 카페, 독서실 등 837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역시 28일까지 고위험 사업장과 다중이용 시설 등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벌이기로 했고요. 또 목욕탕에서 전자출입 명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와 경기도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강화하겠다라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봄철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한 마음가짐이 느슨해질 수 있는데요. 방역 당국도 이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도 진행되고 있고 또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모두가 흐트러짐 없이 방역 수칙을 끝까지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혜리 기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 서명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안을 알리기 위해 영부인과 부통령까지 나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당선인 시절부터 공약한 코로나19 백신 1억 회 접종은 10일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움이 여기에 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바이든 행정부가 대대적인 부양안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When I signed the American Rescue Plan last week, I said help is on the way. This week I can report this isn't just on the way, it's here. Sooner than many ever thought possible. 백신 1억 회 접종은 10일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Help is here and hope is here in real and tangible ways. We're just days away from 100 million shots and millions in the arms of millions of Americans.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 내에 1억 회의 백신 접종 달성을 공약했는데 10일 내라면 70일이 안 돼 공약을 달성하게 되는 셈입니다. 부양안의 또 다른 핵심 내용인 지원금 전달은 100일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0 million checks going into the pockets and or direct deposits going into the pockets of Americans on the way to millions of more Americans. 부양안에 따른 1,400달러의 지원금을 대부분 성인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양안의 철저한 시행이 필요하다며 이를 감독하는 역할을 진 스펄링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에게 맡긴다고 발표했습니다. 퍼스트레이디인 질 바이든 여사는 뉴저지를 방문해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Today I'm here to tell you, with the American Rescue Plan, help is here.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남편을 동반하고 네바다주를 방문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미국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임상 자료에 대한 본격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프랜시스 콜린스 미 국립보건원장은 현재 독립적인 감시 그룹이 자료 검토를 시작했으며 자료가 긍정적이고 승인까지 절차에 차질이 없다면 FDA가 한 달 뒤 긴급 사용을 승인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FDA가 검토 중인 아스트라제네카의 미국 내 임상시험에는 3만 2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콜린스 원장은 이와 함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위험의 연관성은 전혀 명확하지 않고 백신 자체와 무관한 과민 반응일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지금까지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 3종의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 정기적인 접종이 필요할 거라는 진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15일 영국 코로나19 유전체학 컨소시엄 국장인 샤론 피콕 교수가 기존 백신을 보강한 이른바 부스터샷을 정기적으로 접종하는 미래가 올 것으로 예상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피콕 교수는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어 E484K라는 돌기 단백질 형태 변화로 다른 변이보다 백신 효과 감소가 큰 남아공 변이를 우려했습니다. 화이자의 엘버트 브룰라 최고 경영자도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 인터뷰를 통해 비슷한 견해를 냈는데 변이가 빠르게 확산해 당분간 매년 백신 접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각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속속 중단하는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도 이 백신의 접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혈전 발생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유럽의약품청은 오는 18일에 결정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혈전이 생겼다는 사례들이 보고되면서 유럽 각국에서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와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불가리아 등이 이 백신의 접종을 일시 중단한 데 이어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도 같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들 국가는 일시적인 예방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뇌혈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La décision qui a été prise en conformité aussi avec notre politique européenne, c'est de suspendre par précaution la vaccination avec AstraZeneca en espérant la reprendre vite si l'avis de l'EMA le permet. Die Entscheidung heute ist eine reine Vorsichtsmaßnahme. Uns allen ist die Tragweite dieser Entscheidung sehr bewusst. Und wir haben uns diese Entscheidung nicht leicht gemacht. 유럽의약품청은 오는 18일 특별회의를 열고 이 백신에 대한 처리 방침을 결정합니다. 영국은 유럽과 달리 자국 의약품 규제 당국의 판단을 근거로 백신 접종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They see no reason at all to discontinue the vaccination program and they are for any of the vaccines that we're currently using. They believe that they are effective, highly effective. 유럽 밖에서는 태국에 이어 인도네시아가 세계보건기구의 확인을 받을 때까지 이 백신 접종을 보류했습니다. 현재 중국 백신만 쓰고 있는 이 나라는 지난주 도착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승인했지만 접종 시작을 잠시 미루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 결정을 미국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도록 LG에너지솔루션이 활동한다며 SK이노베이션이 비판했습니다. SK는 보도자료에서 자신들의 배터리 영업 침해가 인정된 것과 관련해 LG가 조지아주 출신 상원의원에게 서한을 보냈다며 미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의 목적이 SK를 미국 시장에서 축출하고 LG가 독점적 지위를 만드는 데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 조지아주의 경제와 일자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극단적인 결정을 하기보다는 미 대통령이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고 분쟁 당사자들이 법률적으로 이해관계를 정리하는 길을 가도록 결정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 올해 아카데미 후보에는 넷플릭스 영화들이 대거 진출하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15일 밤 발표된 제93회 아카데미 최종 후보에는 맹크, 더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7 등 넷플릭스 영화 16편이 35차례나 호명됐습니다. 이 가운데 맹크는 10개 부문, 더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7은 6개 부문, 마 레인이 그녀가 블루스는 5개 부문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후보 명단에 넷플릭스 콘텐츠가 두드러진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기대작들이 연달아 개봉을 미룬 데다 극장 상영을 해야 작품을 출품할 수 있었던 아카데미 규정이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전원 생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돌담 쌓기를 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쌓아 올린 것 같지만 멋스러움과 함께 과학적 원리도 돌담 속에 숨겨져 있는데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의 오랜 역사와 함께 발전해온 돌담의 과학, 사이언스 앤 라이프에서 만나보시죠.
각양각색, 특별한 이색집을 짓고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돌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이색집과 과학의 절묘한 만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경상북도 안동시. 깊은 숲속 어딘가에서 의문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예. 거기 뭐 하세요? 돌 캐고 있는 중입니다. 돌이요? 예. 여기서 왜 돌을 캐세요? 여기 돌이 보기도 좋고 이뻐갖고 쌓기도 좋고 해서 여기 있는 돌을 캐고 있는 중입니다. 돌이 겹쳤네요. 예. 겹쳤죠? 이쁘게. 이렇게 이제 비닐도 보면 딱 면이 민자로 돼 있어갖고 쌓게 되면 사람들이 이쁘다 그래요. 돌 하나를 고를 때도 허투루 고르는 법이 없는데요. 돌이 무거우니까 많이 못 실어요. 이렇게 한두 개씩. 예, 그래 내려가야지.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지만 감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밑에 돌집으로 된 집이 있어요. 거기 가갖고 축대 쌀라고. 한참을 땅에서 돌을 캐는 끝에 드디어 재료 준비를 마쳤는데요. 그렇게 그를 따라 산에서 내려오자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그의 돌 세상이 펼쳐집니다. 끝도 없이 길게 늘어선 돌담이 제일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아직 놀라긴 이르답니다. 우리는 다 돌로 그냥 도배를 했어요. 입구부터 탄성을 자아내는 그의 놀라운 돌 세상. 크고 작은 돌로 이루어진 돌집은 물론 돌과 함께 어우러진 조각상과 골동품은 이국적인 분위기마저 자아내는데요. 이 모든 걸 직접 돌로 쌓아 만들었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 또 이 담도 돌로 싸서 담을 만들었어요. 보기도 좋고 이것도 내가 다 돌로 싼 집이래. 몇 년 됐어요? 한 1년 정도 됐을 거예요. 무려 21년 동안 꾸준히 쌓아 올렸다는 그의 돌 세상.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다는데요. 여기가 샤워장이래요. 하늘을 보면서 샤워하게 되면은 자연 그대로 이 지붕이 덮여 있으면 답답한 맛이 나잖아, 그죠? 근데 뭐 밤에 같은 경우는 달빛, 이런 별빛이 불을 밝혀주기 때문에 불 자체가 필요 없어. 여기는 닭하고 토끼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토끼 닭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돌로 다 해결합니다. 돌로 다 만들어갖고. 그 닭들도 좋다 안 해요? 닭장 내부도 역시 온통 돌로 가득합니다. 우리 집의 경비대장이래. 전체를 다 관리를 해주니까.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특별한 돌집. 돌로 지어진 계집은 처음 보네요. 그날 오후 한쪽에서 뭔가를 하느라 분주한 모습인데요. 대체 뭘 하시려는 거죠? 돌 쌀라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돌 쌓으려고요? 예. 또 쌓을 게 있어요? 여기 계속 쌓아야죠. 만리장성같이. 이게 막 각자 틀려갖고 이게 맞추기가 힘들어요. 약간 게임하는 것 같았어요. 퍼즐. 맞아. 퍼즐 맞추기라. 맞아. 재미는 있지. 왜 재밌냐면은 생긴 대로 쌓고 생긴 대로 노르니까 재미는 있어. 이게 잡념이 없어져, 잡념이. 진짜 피디님 말 잡고 퍼즐 맞추기래. 위태로워 보이는 돌을 쌓아 올리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돌담 쌓기에도 그만의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삼각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홈이 파여 있고 하니까 돌은 아주 자유롭게 생겨갖고 우리가 생긴 대로 쌓아야 돼요. 요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쌓으면 안전해 보이죠, 그죠? 평평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받침돌 하나 놔주는 거야. 이 균형을 잡아준다고. 그리고 나중에 흙을 채우는 거예요. 흙도 채워야 돼요? 그렇죠. 흙을 채워야 안 무너지지. 예. 그런데 돌담에도 과학적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돌을 쌓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두세 켜 정도는 돌의 크기와 상관없이 쌌어요. 그 거친 돌 쌓기라 하거든요. 수평줄을 두세 켜는 거친 돌을 쌓고 그 위에는 수평줄을 넣은 것으로 말해서 돌 쌓기 방법 중에서 우리는 층지어 쌓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층지어 쌓기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평에 대한 레벨 똑같도록 높이를 같이 하는 것을 요걸 수평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거친 돌 쌓기 하고 두세 켜 정도의 높이를 맞춰주는 것, 요것을 바로 층지어 쌓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람이 많이 부는 제주에서 돌담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돌담의 구멍을 지나는 바람이 주위 공기에 비해 큰 속력으로 지나가므로 돌담 구멍은 주위보다 압력이 낮아지는데요. 그 압력 차이가 바람을 틈새로 이동하게 함으로써 돌담 전체가 견뎌야 할 압력을 줄여줘 무너지지 않는 원리인 건데요. (15세기) 잉카 문명의 유적지인 마추픽추는 일부 돌담에서 세로가로 줄눈이 맞지 않는 막쌓기 형태를 보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긴 성벽으로 유명한 만리장성 돌담에선 수직 줄눈이 상하 엇갈리는 막힌 줄 눈쌓기 형태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 화성에선 수평 줄눈이 일직선이 되도록 쌓는 바른 층 쌓기 형태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듯 돌담은 두 줄로 쌓아 올리며 아랫부분이 윗부분보다 넓은 3대2 비율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그래야만 무게중심이 아래로 향해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곳에 과학적 원리가 숨어있는 또 다른 장소가 있다는데요.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자연석을 그대로 살린 내벽이 눈에 띕니다. 이렇게 큰 돌을 어떻게 옮기신 건가요? 보다시피 이게 밖에 있는 돌도 있고 내가 장비를 이용해 갖고 쌓아 올린 돌도 있고 이 구석구석에는 항토구로 매직을 했기 때문에 사람 건강에 참 좋다 그래. 항토 토굴방에는 어떤 신기한 게 있어요. 토굴방에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은 바로 온도인데요. 1년 내내 토굴방은 같은 온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바깥 온도보다 겨울 같은 경우는 습도가 높고 여름 같으면 바깥 온도보다 습도가 낮아갖고 그냥 살아가는 데는 아주 무난해.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토굴방에 숨겨진 장소가 있다는데요. 바로 이 집의 천연 냉장고 토굴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이 공간은 어떻게 만들게 된 건가요? 사실은 이게 창고용으로 졌는데 짓다 보니까 내가 사용해 보니까 여기서 풍열이 나오더라고. 산자락을 살려 토굴을 파던 중 우연히 풍열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데요. 토굴 내부 온도는 일반 냉장고 온도와 비슷한 8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풍열이란 바위 틈 사이에 저장된 공기가 흘러나와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부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풍열 현상은 상대 습도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이 쌓인 비탈면, 그 너덜이라고 합니다. 너덜의 상대 습도가 100%라면 동일한 높이의 외부의 습도는 35% 정도예요. 그러면 상대 습도가 같은 레벨에서 차이가 나니까 이 상대 습도 차이 때문에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거거든요. 이런 과학적 원리로 천연 냉장고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리고 그가 가장 아낀다는 또 다른 공간. 숫골 계곡 옆에 위치한 건 물론 황토와 돌을 이용해 만든 특별한 방이라는데요. 여기가 이제 다 돌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항토 흙에서 온 적외선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항토 흙 냄새 맡으면서 개울에 흐르는 물 그 소리 들으면서 명상도 하고 앞으로 할 일도 계획도 세우고 가차원 지인들이 놀러 오면은 자기들만의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나저나 이곳은 어쩌다 만들게 된 건가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고자 한 꿈이었어요. 근데 이제 가정 형편이 안 좋아갖고 보다니까 중간에 도중 하차하고 이제 군대 가서
미술에 대한 일을 좀 하다가 이제 나이 먹어서 내 못다한 꿈을 이루고자 이런 공간을 만들게 됐죠. 그런데 수많은 건축 재료 중 오로지 돌만을 이용해 집을 지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돌반, 흙반이 나오더라고. 그 돌을 얻다가 처분하기가 좀 저거 할까 고민 끝에 이 돌로 담도 쌓고 돌로 이제 이렇게 집을 만들면은 그 아름다운 것 같아 치게 됐는데, 그리고 돌이라는 것이 그 보면 볼수록 신비롭고 뭐랄까 실증이 안 나요. 그래서 돌을 이렇게 좋아하게 됐어요. 집뿐만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을 전시해 놓은 미술관까지 모두 돌로 꾸며놨다고 하는데요. 뒤늦게 얻은 자신만의 공간에서 못다한 꿈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은 그의 인생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됐다는데요. 하루의 절반 이상을 돌을 쌓는 데 보낼 정도로 온 정성을 들인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성 들여 쌓던 돌을 버리기 시작하는데요. 마음에 안 들어갖고 다시 살라고요. 이렇게 세월 보내는 거예요. 아까워도 뭐 어떡합니까? 돌 자체가 균형이 안 잡혀 놓으니까 다시 살라고. 볼품없는 하나의 돌에서 작품이 되기까지 꾸준한 노력으로 하나하나 완성된 그의 돌 세상입니다. 그날 저녁, 돌기와장을 이용해 준비하는 특별한 저녁 식사. 오늘의 메뉴는 돼지 불찌개. 이제 그의 모든 생활에선 돌은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데요. 돌기와장에 구워 먹어 그 맛이 더욱 특별한 것 같습니다. 맛있다. 힘들지만은 내가 좋아서 하는 거고, 이렇게 돌하고 씨름하면서 세월 보내는 게 정말 아름다워요. 몸이 허락하는 날까지 또 이런 집을 또 짓고 싶어요. 평범한 일상 속 돌 쌓기에도 과학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날씨는 포근하지만 불청객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봄 첫 황사까지 밀려와 호흡기 건강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올봄 미세먼지 전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웰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수도권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르면서 2년 만에 최악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올해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도 발령이 됐죠. 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수도권 지역으로는 하루 종일 초미세먼지가 세제곱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을 웃돌았습니다. 네. 이 서울 일부 지역은 한때 137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갔고요. 경기에서는 168마이크로그램, 단위는 세제곱미터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충남에서는 142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는 곳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부는 목요일 아침 6시부터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을 했고요. 네. 이 비상저감 조치는 금요일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제 금요일은 비가 약간씩 내리면서 농도가 좀 다소 약해졌지만 토요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남 지역으로는 초미세먼지가 나쁨을 보였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는 서해안 지역으로만 나쁨이 있었고 수도권으로는 잠깐 좋아졌었는데요. 그러나 일요일에 다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수도권과 충청 지역으로는 나쁨 상태를 보였고요. 월요일엔 다시 더 나빠지면서 수도권으로는 올해 들어 세 번째로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네. 예. 한동안 미세먼지 걱정이 크진 않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공기질이 나빠진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단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12일 그 중국 북동부 지역 쪽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200마이크로그램을 넘었습니다. 네. 먼저 그중 일부가 우리나라로 북서풍을 타고 유입이 됐고요. 여기에다 이제 우리나라 기압 배치가 이동성 고기압 형태였어요. 이럴 경우 우리나라는 이제 낮 기온은 오르고 바람은 약해지고 대기가 안정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에서 만들어내는 초미세먼지, 또 여기서 중국에서 유입되는 초미세먼지가 같이
합세를 하면서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작년에는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의 산업체 가동 중단포, 이동 제한 등으로 미세먼지가 관측된 이래 가장 좋은 해였었죠. 뭐 서울에서 상당히 맑은 하늘을 많이 보았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도 산업체 가동이 지금 정상으로 들어오면서 미세먼지를 지금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국내 발생 미세먼지에다 국외 미세먼지가 더해져서 이렇게 농도가 더욱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수도권의 비상저감 조치가 3번이나 발령된 만큼 이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 비상저감 조치는 언제 발령이 되는 건가요? 일단 수도권 지역에 내려지는 이제 고농도 비상저감 조치의 발령 기준을 본 말이죠. 3가지가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가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내일 24시간 동안의 평균 농도가 5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될 때고요. 네. 두 번째가 당일 경보권역 중 한 곳 이상의 초미세먼지 주의보 혹은 경보가 발령되고 내일 24시간 평균 농도가 5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될 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 조건이 다음 날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75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이 될 때 발령을 하는데요. 이 조건들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충족이 되면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이 됩니다. 네, 이 3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충족이 되면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이 된다. 자, 그렇다면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어떤 제약이 뒤따르나요? 일단 이제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가장 먼저 오는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죠. 이거는 이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중지가 되고요. 다만 장애인 차량이라든가 저공해 조치 차량 등은 제외가 됩니다. 네. 두 번째로 미세먼지를 대기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가동률이라든가 조업시간을 단축을 하고 비산먼지가 나오는 건설 공사장은 방진 덮개를 씌우거나 노후 건설기의 사용이 제한이 됩니다. 또 취약계층 보호로 환경미화원이라든가 녹지 작업자 같은 야외 작업자의 미세먼지 노출 저감을 위해서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을 하고요. 평소보다 휴식 시간을 추가로 배정을 해줘야 합니다. 예. 또 야외 행사라든가 야외 체육시설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되 민간 야외 행사는 조정을 갖다 권고를 해야만 합니다. 네. 그리고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는 휴업이라든가 휴원을 권고하게 돼 있죠. 네,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그런 제약들이 있군요. 겨우내 주춤했던 미세먼지가 봄이 되면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올봄 미세먼지 계속 심각할지 아니면 조금 나아질지 궁금합니다. 현재 이제 북극 진동 지수가 굉장히 계속 그 양해 지수를 보이고 있고요. 평균보다 기온이 높은 가운데 바람도 약하게 불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네. 그래서 올봄에는 일단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나빴던 2019년보다는 이제 좀 좋을 것으로 봐요. 네. 이렇게 보는 것은 2019년 미세먼지 대란 이후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 환경회의가 만들어지면서 이곳에서 단기 대책, 중장기 대책을 만들어서 정부에 제안을 했고요. 정부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좀 코로나로 많이 고생을 하다 보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좀 적어요. 예. 사실 미세먼지가 코로나19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만들어낼 만큼 건강에 매우 정말 해로운 물질이라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미세먼지만 해도 답답한데 설상가상으로 황사까지 덮쳤습니다. 지금 국내에 이렇게 짙은 황사가 관측된 건 2016년 이후 5년 만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요? 일단 뭐 중국 베이징은 올봄 들어서 처음으로 황색 경보가 내려졌다고 하는데 네. 저 보도에 의하면 저희들은 매일 새벽마다 그 PM10, 그러니까 실제로 황사의 모든 분진이 아니고요. PM10, PM2.5만 측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보니까 다 2,500이 넘더라고요. 베이징 이런데 실제로 저 분진 농도를 갖다 측정한 걸 보니까 10,000 ppm이 넘었더라고요. 한번 네. 상상을 해보시죠. 우리나라가 75 이상이면 나쁨이거든요. 네. 150 이상이 넘으면 매우 나쁨이 되는데 만이라면 상상이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뭐 하늘이 거의 안 보일 겁니다. 온통 누런 하늘에 출근길 차량 정체도 심하고 이럴 경우에는요. 그 고속도로도 다 통제를 합니다. 그다음에 교통도 다 항공편도 다 취소가 되고요. 네. 그래서 중국 중앙기상대는 이번 황사가 최근 10년간 중국에서 일어난 황사로는 가장 강하다, 또 범위도 넓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이게 발원한 것은 14일 몽골권 고비 사막 중국 북동 지역에서 발원을 했는데요. 16일 새벽과 오전 사이 우리나라로 유입이 됐죠. 네. 국립환경과학원은 당초 지난 9일부터 계속된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제 16일부터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황사가 다시 발생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약화가 됐죠. 예. 악화가 됐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제주권 등에서 매우 나쁨, 강원권, 영남권에서 지금 나쁨으로 예보가 되고 있고요. 네. 이번 황사는 이틀 정도, 그러니까 내일 모레까지죠, 이어진 다음에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세먼지의 황사까지 그야말로 호흡기 건강에 비상이 걸렸는데 호흡기 건강을 지키는 생활 수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국가기후환경위에서는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국민행동권고 5가지 실천을 내놓았습니다. 예. 첫 번째가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하루 3번, 한 번에 10분씩은 짧은 환기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문을 꼭꼭 닫고 있는 것보다 더 건강에 좋다는 것이죠. 예. 두 번째로는 공기청정기라든가 환기 시스템의 필터를 점검해줘야 합니다. 세 번째가 외출에는 손을 씻거나 세수를 해서 몸에 묻은 미세먼지를 제거해 주는 것인데요. 이것은 개인위생수칙 준수라는 건강보호의 기본을 따르는 것으로 특히 호흡기 보호 측면에서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가 미세먼지가 나쁜 날은 건강 상태에 따라서 보건용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초미세먼지가 75 마이크론까지는 가벼운 운동을 해도 무방한데 그 이상일 때는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네. 도로변에서 격렬한 운동을 피해줘야 합니다. 네. 이제 뭐 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안 됩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35 마이크론 이상에서는 운동하지 말라고 하고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상인들입니다. 건강한 정상인들은 75 마이크로그램까지는 그냥 정상적인 활동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게 넘었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 넘었으니 이제 그때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면 안 되겠죠. 예. 이 외에도 머플러라든가 긴 바지를 입고 물을 좀 많이 마셔주는 것이 좋고요. 네. 외출한 다음에 반드시 현관 밖에서 옷을 벗어서 털털 털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네. 자, 코로나19도 그렇고 미세먼지도 그렇고 마스크를 잘 쓰고 또 잘 씻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류 역사상 가장 밝은 빛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포항 가속기 연구소는 포항 4세대 방서강 가속기를 이용해 기존 방식보다 40배 이상 밝기가 개선된 빛을 만들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성과를 통해 방서강 가속기로 단백질의 구조 등을 더욱더 선명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사광 가속기는 전자를 가속해 밝은 빛을 만드는 장비로 신약 개발과 디스플레이 기술을 개발에 필요한 핵심 시설입니다. 남극 펭귄들이 경쟁을 피하기 위해 영역을 나눠 사냥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극지연구소와 인천대 연구팀은 남극 세종과학기지 근처에 사는 두 종류의 펭귄을 각각 32마리씩 관찰한 결과 같은 종의 서식지가 다른 펭귄은 사냥 지역이 겹치는 비율이 평균 26.4% 정도로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이 다른 펭귄끼리는 사냥 지역이 평균 54% 겹쳤지만 사냥하는 먹이가 달라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펭귄이 남극 환경에 적응하면서 경쟁을 피하고 공존을 선택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만성 질환을 앓는 사람이 오랜 시간 일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급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성모병원과 가천대 길병원 연구팀은 한국인 7천여 명을 분석한 결과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만성 질환자는 이보다 짧게 일하는 정상인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1.58배 높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기저질환과 장시간 노동이 상호작용을 통해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저용량 아스피린이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바르질라이 메디컬 센터 연구팀은 지난해 PCR 검사를 받은 만여 명을 조사한 결과 평소 75mg의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해왔던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코로나19 감염률이 29%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 가운데 전부터 아스피린을 복용해온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회복까지 걸리는 시간도 2-3일 짧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이 환씨, 어이 환씨. 아, 일을 2번 하겠다는 거야 지금? 생각을 해봐. 아, 나 얘랑 안 맞아. 우리가 할 게 많아. 자, 시작. 깜짝이야. 뭐야? 알아서 꺼졌어. 아니야. 아니네? 나갔어, 뭐가. 소리가. 와, 큰일 났다. 잠깐 쉬었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방법이 없어. 최근에 방송에 나갔어요. 진짜 1등을 했어요. 자, 전진 마이크. 가수. 자, 앞으로 박수. 진지하게 할게요. 진짜로. 아직 이별 중인 난 아직 네, 전진소녀의 노래 저는 듣기 좋은데 왜 다들 귀를 막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도 저렇게 즐기는 모습 참 보기 좋은데요. 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 YTN 사이언스는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